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로 다른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릴 작업과 외부 윤곽 작업, 그리고 내부 포켓 작업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릴 작업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릴 작업은 자, 페이스 밀링의 오른쪽 클릭, 추가 드릴 가공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똑같습니다. 도형, 공구, 가공 높이, 가공 방법 이런 식으로 똑같이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드릴 작업에서는 똑같이 도형, 첫 번째로 도형을 선택을 합니다. 신규로 선택을 하시고요. 자, 이쪽으로 잠시 치워주시고, 자, 드릴은 현재 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관통입니다. 관통이죠. 자, 이거를 일일이 하나씩 찍을 수도 있지만, 자,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모서리를 찍어 주셔도 되고, 이 내부 그 서피스, 홀의 그 원통이죠. 원통 서피스를 선택을 하셔도 돼요. 자, 오른쪽 클릭해서 삭제 또는 모두 삭제. 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위에 서피스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서피스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드릴은 원을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냥 윗 서피스를 바로 선택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다 인식을 해버리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각각의 그 중심에 대한 그 좌표가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가 빠져야 된다라고 하면 오른쪽 클릭해서 삭제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선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선택 해제 또는 언두로 작업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두 작업은 한 번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취소를 했다가 다시 신규로 들어와서 윗서피스를 선택을 하면, 윗면을 선택을 하면 그 윗면과 연결된 홀들은 이렇게 바로 선택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선택하시고 종료. 자, 도형은 선택이 다 됐죠. 공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을 클릭을 하셔서 Add Milling Tool 선택을 하고, 자, 드릴 작업에는 이러한 공구들이 쓰일 수 있다라고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래쪽에 보시면 드릴 공구가 있죠. 드릴 공구 선택을 하고, 자, 여기서는 매뉴얼에서는 순서가 외곽 그리고 포켓 그리고 나서 못따기 그 드릴로 스팟 드릴로 여기를 먼저 이게 3.3파입니다. 탭 드릴인데 탭 구멍인데 탭 구멍에 대한 못따기를 먼저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드릴을 내리는 그런 형태로 작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일단은 홀을 한번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경. 자, 홀에서의 직경. 지금 6파이로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자, 직경에다가 커서를 놓고, 자, 모델에, 자, 다시 한번 좀 확대를 시켜보죠. 여기다 커서를 놓고, 모델에 모서리, 홀의 모서리를 클릭을 해주면 3.3, M4 탭인데요. 3.3이 바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디폴트 공구 데이터 여기서 설정을 해주시고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가공 높이는 드릴 깊이가 10mm입니다. 드릴 깊이가 10mm인데, 자, 깊이 형태는 공구 팁이라고 되어 있죠. 공구 팁이라고 되어 있으면 공구 팁까지가 그냥 10mm가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완벽하게 홀이 뚫어지지가 않을 겁니다. 관통이 되지 않겠죠. 전체 직경으로 바꿔주시면
전체 직경에 대한 그 깊이가 10mm, 10mm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NC 코드는 10mm보다 더 깊은 한 12.5 정도, 2.5mm 정도가 더 들어갈 겁니다. 파이수에 따라서 좀 다르겠군요. 그 삼각형 부분들이래 삼각형 부분까지 다 내려가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드릴 깊이 10mm를 두고요. 자, 혹시나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는 계산된 값입니다. 물론 공구가 다 118도로 만들어지고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118도죠. 그래서 딱 여기까지 계산이 다 나오는데 깊이가 얼만큼인지 계산이 나오지만 그래도 혹시나 남을 수 있는 그런 것 제거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1mm를 넣어주시면 더 깔끔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델타는 자, 마이너스 1mm를 넣어버리면 드릴 깊이 10에다가 1mm를 더한 11mm까지 내려간다 라는 뜻이고요. 자, 마이너스는 그렇습니다. 그냥 1mm를 넣게 되면 여기 옆에 그림이 바뀌었죠? 그냥 9mm까지만 가공이 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0.5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공 방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사 가공 순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번역이 좀 오류가 있네요. 자, 기본은 말 그대로 처음 도형을 선택했을 때의 이 순서대로 작업을 합니다. 기본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요. 최단거리는 말 그대로 최단거리를 그 소프트웨어가 찾아주는 거고, 고급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서플러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기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릴 사이클 종류는 G81부터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G81을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주로 G83을 선택을 하게 된다면 사이클 사용이 체크가 되어 있고요. 데이터를 클릭을 해보면 절임량 얼마로 줄 것이냐, 뭐 1mm 또는 뭐 3mm 또는 5mm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절임량이고요. 초기점 복귀 G98로 나오는 거죠. 초기점 복귀. 이거 아니오라고 하면은 치프레이크 형태로 치프레이크 형태로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릴리즈 디스턴스, 그러니까 아니오를 했을 때 릴리즈 디스턴스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치프레이커죠. 예로 하면 초기점 복귀, 알점 복귀입니다. 자, 그래서 절임량 사이가 작기 때문에 한 2mm 정도 절임량을 갖게 하고요. 확인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작업은 다 끝났죠. 자, 저장과 계산, 툴패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보셔도 되겠고요. 솔리드 베리파이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된다.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된다. 자,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 G코드를 뽑아서 어떤 식으로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G83 사이클 그대로 사용했죠. 사이클 사용하기를 체크를 해제하면 그냥 G01로 나오게 됩니다. 자, R점은 2mm. R점은 가공 높이 안전거리와 같습니다. 이거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종료 또는 저장 복사를 클릭을 하시면 자, 지금 것은 저장이 되고 이 내용을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복사 작업이 하나 생성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복사. 자, 도형도 그대로 들어와 있죠. 공구도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가공 높이도 그대로 다 들어와 있어요. 그대로 복사가 된 겁니다. 아직 계산만 안 했을 뿐이지 다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도형도 보기를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게 드릴 그 순서가 이런 식으로 되겠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어떤 게 누락이 됐는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규로 생성했을 때는 그냥
목록에서 드릴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공구는 3.3파이가 아니라 선택을 통해서 Add Milling Tool, 스팟 드릴 6파이로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자, 가공 높이는 그대로 두는데요. 자, 드릴 깊이하고 델타는 다 0으로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직경값에 5mm를 입력을 합니다. 자, 이거는 그 매뉴얼을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6파이짜리 공구가 이렇게 있고, 얘가 앞에 세문골 모양이 45도, 즉 90도죠. 이게 90도로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이제 직각을 이루게 되는데, 자, 이쪽까지의 거리가 5mm가 되는 지점까지 들어가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드릴 깊이는 0이어도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깊이가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이 직경값까지 깊이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입력을 해놓고 가공 방법에서 굳이 G83을 사용할 필요는 없죠. G81로 바꿔주시고 저장과 계산 시뮬레이션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이미 앞에서 했던 게 다 시뮬레이션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찍고 한번 찍고 한번 찍고 각각 찍어서 작업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G코드도 뽑아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대로 종료를 합니다. 그럼 기본적인 드릴 작업은 이런 식으로 다 끝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바깥쪽 작업을 윤곽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릴 1번에 대한 맨 끝에 있는 드릴 1번 작업을 오른쪽 클릭하고 추가에 윤곽을 선택을 합니다. 자, 똑같습니다. 도형, 공구, 가공 높이, 가공 방법, 링크 여기까지만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동작 제어에서 라운드도 전부 다 G01로 나오도록 작업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기능인데요. 정밀도를 좀 더 높이고 이걸 체크를 하게 되면 라운드 값은 다 빠지고 다 G01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사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동작 제어까지 설명을 드리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 도형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죠. 자, 신규. 자, 안쪽입니다. 이 안쪽 모서리, 모델의 모서리죠. 모델의 모서리를 클릭을 합니다. 자, 이 화살표를 잘 보셔야 돼요. 이 화살표가 무슨 의미냐 하면 여기는 시작점입니다. 공구가 이쪽으로 들어와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가공을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시작점의 의미입니다. 자, 명령 취소를 하고요. 자,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화살표가 나오는 게 달라집니다. 자, 모서리의 반을 딱 잘랐을 때 반에 오른쪽으로 더 가느냐 왼쪽으로 더 가느냐에 따라서 그 화살표가 이쪽이 생기느냐 이쪽이 생기느냐 달라집니다. 반전이 있죠. 반전은 화살표 방향을 바꿔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토대로 자, 항상 이쪽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이쪽 부근, 그러니까 끝점 부근을 선택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화살표가 이쪽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 방향인 이유는 자, 하향으로 이렇게 가공을 해서 이쪽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쪽 방향을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자, 포켓은 반대 방향이겠죠. 반대 방향으로 이쪽 방향을 선택을 해주셔야 하향으로 이렇게 안쪽에서 돌게 되겠습니다. 자, 명령 취소하고요. 다시 한번 커브를 선택을 하시고 자동 Z 높이를 클릭을 하시면 모델에 대한 모서리가 바로 선택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놓고, 자, 체인은 다 선택이 됐죠? 종료하고요. 자, 공구로 넘어가서 공구 선택. 자, 이번에는 엔드밀이겠죠? 엔드밀, 애드 밀링 툴, 그리고 엔드밀, 가장 첫 번째 있습니다. 엔드밀 선택을 하고요. 자, 직경은 6파이가 아닙니다. 자, 매뉴얼에 나와 있는 공구는 16파이 공구네요. 16파이 공구, 16파이 공구. 직경만 입력을 해주시고 디폴트 공구 데이터 변경을 해주신 다음에 선택. 자, 가공 높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공 높이. 자, 상면 높이, 윤곽 높이. 상면 높이는 0이죠. 어차피 맨 위 서피스가 윗면이 0이고 원점이 그 윗면에 0을 Z0을 가지고 있는 원점이 있기 때문에 상면 높이는 항상 0입니다. 자, 윤곽 깊이는 직접 입력을 하실 수도 있지만, 뭐 10mm 이렇게 입력을 하실 수 있지만, 자, 윤곽 깊이 버튼을 클릭을 해서 밑에 모서리 또는 점을 클릭을 하시면 바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또는 이렇게 돌려서 아랫면을 선택을 하시면 바로 마이너스 10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조 표시가 되는 것은 나중에 모델이 변경이 돼도 그대로 그냥 따라가겠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20mm로 변경이 되면 윤곽 깊이가 20mm로 변합니다. 자동으로 변하도록 그게 앞서 그 캠 설정에서 설정하셨던 동기화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가공 방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구 위치는 왼쪽이죠. 주로 왼쪽을 사용을 하죠. 왼쪽이고요. 자, 정삭을 할 때 보정을 사용하겠느냐 이 체크를 통해서 사용을 하고 안 하고를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깊이 형태는 일정하게 할 것이냐 편집을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굴곡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굴곡을 따라서 편집을 할 것이냐 아니면 헬리컬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계속 내려가면서 그냥 가공을 할 것이냐. 여기서는 일정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공 형태는 한 방향이고요.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도록 한 방향으로 해주시고, 뭐 지그재그로 하실 수 있지만 지그재그는 이제 상향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안 하실 겁니다. 잔상 못따기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작업을 할 거고요. 자, 여기서 황삭을 체크를 하게 되면 자, 측벽 옵셋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측벽 옵셋은 뭐 0.1, 0.2 뭐 현장에서 사용하시는 직접적인 입력치를 넣으시면 되겠고요. 뭐 바닥을 굳이 옵셋을 넣고 정삭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바닥 옵셋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황삭 절임량은 10mm인데 2mm씩 한번 깎아봐라. 이렇게 절임량을 2mm로 나눠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경로의 수, 이제 정삭으로 넘어가서 경로의 수, 경로를 몇 개로 할 것이냐. 자, 뭐 두 개로 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런 것들은 한 번씩 계산을 해보시면서 직접 툴패스가 어떤 식으로 생성이 되는지 보시면 확실하겠습니다. 자, 황삭을 끄고 정삭만 있을 때, 경로의 수를 두 개로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의 차이는 없죠. 시뮬레이션 상에서 봤을 때 하나, 두 바퀴를 돌아갑니다. 그래서 경로의 수는 그 바퀴 수와 관련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정삭은 한 번만 돌아가면 되겠죠. 자, 확장 오버랩은 그림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그냥 그 위치에, 그 정확한 위치에서 끝나버리면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장 오버랩을 뭐 1mm를 더 주신다든지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정사궤도 저림량이 있죠. 자, 2mm로 바꾸고요. 정사궤도 저림량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냥 이런 깊이 정도면 한 번으로 그냥 쭉 가시면 되기 때문에 저림량은 없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어 옵셋. 클리어 옵셋은 자, 이 황삭에 연관이 되어 있는 옵셋입니다. 자, 이거를 5mm 띄우고 피치를 3mm로 바꾼다고 한다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 개가 겹쳐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보도록 하죠. 자, 0.1이 떨어져 있는 공급 그 패스 하나가 생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기 있죠, 여기 이게 여기까지가 황삭입니다. 여기에서 5mm가 떨어지고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5mm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3mm 들어오고, 그 다음에 2.9mm 들어오고, 나머지 0.1을 정삭으로 돌립니다. 이런 식의 가공 방법 패턴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림량과 측면 저림량과 같습니다. 측면 저림량과 같습니다. 얼마만큼 떨어져서 얼마만큼 저림량으로 들어올 것이냐, 측면 저림량과 같기 때문에 이거는 많은 경험에 의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질에 따라서도 다르고 깊이에 따라서도 상당히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현장에서 쓰시는 방법을 저작 조건이죠. 저작 조건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링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는 피드로 할 것이냐, 급속 이송으로 할 것이냐, 사선으로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주로 이제 피드로 많이 사용하죠. 여기 빨간 부분입니다. 빨간 부분이 이제 들어가는 부분인데, 첫 부분이죠. 바깥쪽에 있는 거. 자, 근접 공구 경로 연결. 요거 보도록 할게요. 근접 공구 경로 연결. 자, 라운드로 선택했을 때, 자,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라운드로 연결이 된다는 뜻입니다. 변한 게 없죠. 변한 게 없는데, 저장과 계산을 해보면, 자, 근접 경로가 라운드로 연결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리드인, 뭐 수직, 호, 탄젠트, 점 여러 가지 있지만 주로 호를 많이 사용을 하실 겁니다. 탄젠트 확장 뭐 5mm 또는 10mm 입력을 하시고 반지름은 5mm, 호각도 90도, 중심에서부터 거리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직접 저장과 계산을 통해서 보시면 확실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끝에서 5mm를 그리면서 10mm 직선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진입하는 형태, 이 형태가 되겠고요. 만약에 10mm 탄젠트 확장이 5mm로 줄고 다시 보시면 짧아졌죠. 그리고 중심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반원의 툴패스 반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으로 가서 다시 반원을 그리고 직선으로 다시 들어가는 이런 가공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선택을 해보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원의 중심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라는 뜻이죠. 이건 말 그대로 이제 포켓 형태의 그 작업을 할 때, 내부 원 작업을 할 때 이거를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리드 아웃, 리드 인과 동일 대부분 체크를 하십니다. 저장과 계산. 그러면 리드 아웃까지 나갔다가 다시 리드 인으로 들어와서 작업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는 것을 툴패스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체크를 통하고 바꿔주시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로 연결이 있죠. 경로 클리어런스 높이. 현재는 지금 빨간 선이 클리어런스 높이까지 떴다가 다른 경로로 이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안전 높이 통과로 바꿔보면 안전 높이. 자, 2mm만 떴다가 이렇게 들어오죠. 그리고 공구 하강 상태 유지. 그냥 바로 그 높이로
처음 시작점으로 내려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체인이 다중 체인일 때 똑같은 경로하고 똑같은 효과를 내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시고 시뮬레이션도 확인을 하시고요. 빨리 돌려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가공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종료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포켓 작업입니다. 포켓 작업. 자, 윤곽 1번에 오른쪽 클릭, 추가, 포켓.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고, 자, 신규. 도형은 신규. 똑같습니다. 이쪽 안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포켓 형태를 작업을 해라.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선택을 해서 공구가 이쪽 방향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잡아주죠. 그리고 자동 Z 높이 이걸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윤곽이 다 잡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또 있습니다. 자, 인벤터 캠은 솔리드 캠이나 인벤터 캠은 윤곽의 높이가 의미가 없습니다. 윤곽은 윤곽이에요. 높이는 밑에 있든 뭐 100mm 밑에 있든 1000mm 위에 있든 그거는 하등에 상관이 없습니다. 항상 원점의 0에 있다라고 인식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밑면과 윗면, 포켓 윗면의 모서리 라인이 같죠. 그래서 멀티 체인으로 바로 그냥 면을 찍어줘서 체인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 체인 추가를 클릭을 하시고 그냥 바로 밑면만 클릭을 하게 되면 밑면이 지금 잡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인 작성 나와보면 자, 이쪽 밑에 화살표가 나타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큰 의미를 가지진 않죠. 큰 의미를 가지진 않는데 만약에 이런 중간이나 이런 다른 지점에서 시작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여기서는 편집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그대로 그냥 잡히는 대로 멀티 체인을 통한 잡히는 대로 그냥 설정을 하셔야 돼요. 자, 체인 1번을 삭제를 하고 체인 2번 이대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료. 자, 공구는 선택을 들어가셔서 자, 이전에 만들어놨던 16파일짜리가 있죠? 이거를 바로 그냥 더블 클릭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가공 높이는 자, 포켓 깊이 8mm 바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 쓰셔도 되지만 만약에 설계가 변경이 된다라고 변경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밑에를 찍어주시면 8mm가 바로 고정이 되죠. 자, 절임량은 한 번에 들어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3mm 이런 식으로 두 번에 나눠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균일한 절임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스텝다운 3mm를 입력을 하면 자, 최대 3mm라는 겁니다. 최대 3mm씩 나눠서 끊어서 작업을 하다가 3mm, 3mm, 3mm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맨 마지막은 3mm가 안 돼도 그냥 맨 마지막 스텝다운 한번 들어간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대로 그냥 8mm 한 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공 방법. 자, 해칭과 윤곽 해칭 정사 플런지 패턴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플런지는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서부터 그냥 공구 직경대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라 대부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이 윤곽을 사용을 하죠. 시작 위치는 내부고요. 코너는 필렛, 부드럽게 돌아가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필렛을 사용을 하죠. 뭐 옵션들을 변경을 해보시면 어떤 식으로 투패스가 생성이 될지
미리 보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너 반경도 변경을 해주실 수 있겠죠. 네, 방향은 하향 가공이고요. 근접 공구 경로 연결이 있습니다. 이거는 부드럽게 연결할 것이냐, 라운드형으로 할 것이냐, 네, 미리 보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재료를 벗어나기, 재료를 벗어나서 갈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돌아서 갈 것이냐. 자, 섬을 연결을 하는데, 섬을 연결하는 형태로 윤곽을 할 것이냐, 아니면 섬을 없이, 섬을 연결하지 않고, 그러니까 섬을 연결한다는 것은 한번 쭉 돌아간 다음에 섬을 한 바퀴 돌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거 없이 하면은 외부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작업 형태가 돼요. 이것들은 각각의 그 옵션들을 선택을 하고 체크하고 확인하시는 방법으로 하나하나 확인을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가공 방법으로 넘어와서 최소 오버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측면 절임량이에요. 여기 공구 직경 퍼센트 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값을 사용을 하시든 두 개가 연동이 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값이 지금 16mm 16mm에 8mm니까 공구 직경은 50%입니다. 여기서 60%로 바꾸게 되면 값은 9.6이 되는 거죠. 자,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겹침량이에요. 공구 경로 그 직경에 대한 겹침량입니다. 즉, 많이 겹친다는 것은 소재를 그만큼 적게 깎는다는 뜻입니다. 적게 겹친다는 것은 소재를 그만큼 많이 깎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측면 절임량이 되는데요. 그 값을 만약에 측면 절임량이 5mm가 되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16mm, 그러니까 공급 직경에서 5mm를 빼주셔서 11mm를 입력을 해주셔야 5mm씩 가공이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다른 캠하고 비교를 하셨을 때 반대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Z 높이별은 바로 그림만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측벽 옵셋. 자, 이것은 이제 정삭. 그러니까 정삭을 체크하지 않으면 이거는 기본적인 황삭입니다. 그냥 황삭 형태로 여기에서 지정한 측면 절임량으로 가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측벽 정삭을 클릭을 하게 되면 윤곽에서 작업했던 것처럼 끝에 측벽 옵셋 0.1까지 남겨놓고 황삭을 한 다음에 0.1만큼의 그 가공은 정삭으로 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뭐 전체 깊이로 할 것이냐, 각각 절임량으로 할 것이냐, 옵셋을 띄울 것이냐, 도형으로 할 것이냐. 이거는 뒷값을 내보낼 때 또는 뒷값을 내보내겠느냐, 뒷값이 5가 되느냐, 0이 되느냐 그 차이인데요. 이거는 대부분 도형에 놓고 뒷값을 사용하는 걸로 16파이니까 8mm 뒷값을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측벽 정삭 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직접 저장과 계산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황삭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측벽 정삭만 하는 겁니다. 이걸 체크를 풀고 저장과 계산을 하게 되면 내부 포켓까지 다 파죠. 근데 이걸 체크를 하게 되면 측벽 정삭만 되는 겁니다. 자, 보정 사용은 말 그대로 뒷값을 나오게 할 것이냐, G41, G42가 나오게 할 것이냐, 그런 차이입니다. 바닥까지 정삭을 할 것이냐 선택을 하시고, 뭐 섬 옵셋, 바닥 옵셋, 이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전체 깊이로 바꿔주고요. 자, 링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드릴, 그러니까 사전 그 드릴 작업이 없기 때문에, 자, 램핑은 헬리컬로 들어가셔야 돼요. 물론 선형으로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수직으로 바로 들어가지는 못하겠죠. 각도를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일반적인 방법은 헬리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눌러서 들어가는 그 위치를 찍어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데나 찍어줄 수도 있겠죠. 자, 기본 설정을 바꾸고요. 각도, 한 바퀴 들어갈 때 몇 도로 깎아서 들어갈 것이냐, 이게 이제 각도인데요. 뭐 1도가 될 수도 있고, 3도가 될 수도 있고, 반경, 총, 센터, 이건 센터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반경 몇 파일을 기준으로 해서 돌아갈 것이냐, 헬리컬을 그 원형을 그리면서 헬리컬로 들어갈 것이냐, 그 뜻입니다. 자, 확인. 자, 리드인, 리드아웃이 굳이 필요는 없을 건데 정삭에서는 필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홀을 이용하고 탄젠트는 뭐 0.5mm 정도 바꿔주시고 반경, 거리, 리드인과 동일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자, 보게 되면, 자, 각각의 경로에 따라 경로는 라운드 형태 부드럽게 들어가지만 정삭일 때에 1mm가 겹쳐서 가공이 되고요. 그리고 2mm의 반경을 그리면서 리드 인과 리드 아웃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작업을 마쳤습니다. 첫 번째 예제에 대한 모든 작업이 이런 식으로 마쳐졌는데요. 자, 모든 작업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G코드를 생성하는 방법을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의 앞에 그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체크박스를 클릭을 하게 되면 모든 작업에 대한 툴패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체크박스를 풀면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죠. 그리고 작업의 오른쪽 클릭해서 시뮬레이션을 클릭을 하게 되면 모든 공정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각각의 개별 공정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개별 공정을 클릭을 하면 개별 공정에 대한 공정 시뮬레이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다시 선택하면 전체 작업을 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 속도 바꿔주시고 확인해 보시고 단일로 보실 수도 있고요. 자, 다 확인하셨으면 나가기를 통해서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페이스 밀링 드릴, 스팟 드릴, 못따기죠. 스팟 드릴 작업과 드릴 작업, 그리고 외곽, 윤곽 작업, 내부 포켓 작업까지의 작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 기본적인 내용을 배제하고요. 기본적인 내용은 좀 빠르게 나간다는 뜻이죠. 네, 기본적인 내용은 좀 빠르게 나가고 다뤄보지 못한 작업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3D 윤곽이라든지 나사 밀링, 홈가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